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오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주지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씨의 불기소 처분 전 수사팀에 주가 조작 관련 무죄 판결 검토를 지시한 내부 메신저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메신저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의 무죄 판결 검토 지시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이 부수사 실무검사 전원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파 시점도 김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이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오늘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고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 전반에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전 지검장은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메시지 작성 경위와 실제 수사 처분 과정에 미친 영향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김건희 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인성 부장판사는 방조 혐의가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쵸. 이번에 이제 특검이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공동 정범, 그러니까 특검은 김건희 씨가 당연히 공동 정범이라 생각해서 공동 정범만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 방조 혐의까지 넣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이제 방조 혐의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그 우인성 판사의 판결 보면서 우리가 분노했잖아요. 와, 도이치모터스를 이렇게 손망망이로. 분노했는데 그때도 해석하기로는 방조에 대한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을 안 했어요. 이 판단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를 했어요. 그때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시세 조정 행위는 시효가 도과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조 혐의가 없다라고 부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소장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유보한다는 식으로 사실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 특검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은 다시 항고심에서는 다시 이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심에서는 좀 달라질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통정 매매, 고가 매수 주문 이런 걸로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그런 유죄 입증을 한계가 있었다는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2심에서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손모 씨 같은 경우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게 쩐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 이 손모 씨 이분이 유죄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 혐의로 1심에서 지금 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김건희 씨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로 봐서 김 씨 당연히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항소심 공판이 25일에 열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이 붙였어요. 지금 워낙에 검찰개혁이랑 많은 이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재판부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너무 처벌을 가볍게 받았잖아요. 1년 8개월형이 뭐예요? 1년 8개월. 그리고 뭐 이렇게 뇌물에 대해서도 받기는 했으나 그 대가성이 없었다 이러면서 다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포괄일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씨가 재판부를 어떻게 판사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빠져나갈 구멍들이 요리조리 지금 많이 파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 국민들이 끝까지 관심 갖고서는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만약 주가 조작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게 된다면
영향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예. 조상환 전 4차장. 이 두 사람은 디올백 수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를 처분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이 두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출금을 받았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이 김건희 특검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쭉 다 보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미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파악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희룡 전 지사도 출금 당했어요. 네, 금지됐죠. 그래서 그 네. 양평 고속국도에 대한 부분, 김건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미진했고, 김건희 특검의 내부의 검사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파헤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 그래서 예전에 황제 조사 받고 출장 조사 받았던 김건희,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라고 털어준 거잖아요. 사실 검사들이 털어준 거예요. 명분을 만들어줬고, 그때 그 브리핑 생각나나요? 그 검사들이 왜 무혐의인지를 브리핑을 하는데 엄청나게 수시간 동안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봐주기에 대해서 동조가 되고 부역을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창수, 그때 전 서울중앙지검장, 예. 그리고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예. 이분들이 그 주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기소하고 유죄로 재판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면 아니 이때의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과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의 검찰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정말 이거는 무죄로 봐주기 논란에 있었던 그 검사들까지도 사실은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라인이었던, 그래서 부역했던 검찰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받고 이제는 본인의 그런 죄가를 책임질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